한 세 가지 지점이 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인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꼭 첫 번째, 저는 미국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학자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 단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정확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패권입니다. 패권. 남을 존중하지 않는 패권. 매니페스트 데스티니, 미국의 명백한 운명, 선민. 그건 진짜 우주 메모리 대질서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존중받고 싶다? 존중해야죠.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를 존중해야죠. 그걸 부정하는 패권이 저는 만화의 권한, 패권이 차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훌륭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진짜 혐오합니다. 그 패권은 로마의 패권도 있었고요. 중국의 패권도 있었지 않습니까? 약소국의 존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소우주를 살아가는 다 소중한 가치 있는 고귀한 인간의 존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집단인 모임인 약소국은 주권이 없습니까? 약소국이라고 미국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래서 패권을 가장 혐오한다는 거. 두 번째, 여러분. 1969년 통일원이 생겼습니다. 통일부. 그 통일원은 왜 만들었을까요? 분단체제가 만든 통일원이에요. 그건 69년 통일원을 만들었던 것은, 현재 통일부를 만든 건 북을 잡아먹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 통일은 무슨 통일입니까? 흡수통일? 극복하는 통일. 최초의 북한학이라는 연구 학문 자체가 왜 나왔을까요? 북 잡아먹기 위해서. 인식의 지평이 필요합니다. 그게 분단체제에 이용됐던 것이죠. 무슨 뜻이냐? 윤리교육학계, 전국의 국립대, 사범대 많은 윤리교육학과의 많은 교수들은 초기에 누가 파견했느냐?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각 대학의 석사급에 있는 애들 대학원 박사과정생을 뽑아가지고 방공반북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한 1년간 시켜가지고 자유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중앙정보부에서 막 속성으로 가르쳐가지고 이들을 전국의 모든 윤리교육학교에 다 파견함으로써 전면적인 방공반북의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방공교육을 그냥 체제적으로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분단체제를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경희 목사 말씀하셨는데 그 모두 단순한 분단을 공고하게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법, 제도, 기구, 교육, 문화 이 인식 체계까지 이념화까지 만들려고 했던 게 작업이었어요. 중앙정보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왜 KCIA라 그럽니까? CIA가 만든 게 중앙정보부예요. 박정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치 않은 체제가 분단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그 관료들은 항상 이야기했어요. 본인들은 대한민국에 지분이 있다고. 정치적 지분이 있다고.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소요성분이 내란이 있고 막 비상인데 왜 자꾸 미국은 상수로 가서 이야기를 하죠? 미국이 용인했니 안 했니? 미국이 알았니 마니?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만큼 이미 미국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거대적인 환경이잖아요. 한국의 대한민국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과 꽤 같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4.19가 있었습니다. 4.19 허정 과도내각이 들어왔죠.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렸어요. 허정 과도내각은 과도내각의 이 내각 장관 임명 안을 1안, 2안, 3안, 4안을 들고 허정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계속 아닙니다. 미국 안 갔습니다. 주한 미 대사한테 갔습니다. 주한 미 대사한테 가서 이렇게 할까요? 몇 번 빠꾸된 줄 아세요? 주한 미 대사한테 총리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빠꾸 가서 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빠꾸 3번 만에 오케이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5.16 군사쿠데타로 넘어갑니다.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미국이니까. 분단체제를 누가 만들었죠? 이승만을 누가 대통령 만들었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잖아. 감으로 알아. 미국에 있는 사람 일본에 불러가지고 메가드한테 중성맹시하고 시민국가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당시 임시정부에서 당시에 탄핵에서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그거 불러가지고 초대 대통령을 만들잖아요.
수많은 조만식부터 참 우리한테 많았잖아요. 이 미국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상수였다고. 분단체제를 만들었던. 그래서 상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분단체제를 공고화했고 이 미국의 힘이 이제 70년 속에서 조금씩 순리에 따라서 퇴각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 너무 강성해져 버렸어요. 국민의 민도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군사력, 경제력, 자긍심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는 당연한 거 아이가 미국인데 지금은 알면 분노해버려요. 왜? 각성했거든. 우리의 주권적 존엄을 따르잖아요. 아, 이 역사가 우리가 몰랐던 역사가 너무 엄청나게 내재되어 있구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역사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아가는 거. 알아야 인식이 바뀌어야 무엇을 해야 될지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돌아가가지고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딥시크 막 검색하게 될 수많은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했던 강의들 중에 지금 찾아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봤는지 확인하고 컨펌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식의 지평이 나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죠. 야, 이런 것도 있더라. 왜 안 가르쳤을까? 내가 진짜 주권자 맞나? 니 아나? 아무도 몰라요. 학교 쌤도 모르고 교수들도 몰라요. 왜? 이건 검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즉 속된 말로 반미적 색채가 쓴 이야기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잡아 가뒀잖아요. 반미를 이야기하는 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렇죠. 진실을 가뒀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식의 지평을 열어가자.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뭐 탄핵 정국 잘 될 것이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계속 있는 것. 우리가 주인 주체시라고 해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기본인데 늘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언론의 뉴스 보도를 보시면서 저게 맞을까? 항상 물어보십시오. 항상. 하물며 부동산 시세와 관련된 것도 저게 맞을까? 항상 문제제를 가지십시오.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래야 내가 나를 이 공동체의 주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